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인 수정란인 변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는 발생의 의미를 알고 수정란에서 사람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구리알 본 적이 있습니까? 개구리알은 올챙이로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구리알이 개구리가 되듯이 사람의 수정란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 이걸 알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알아둘 단어들이 좀 보입니다. 배란도 보이고요. 뭐 발생, 나날, 뭐 착상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좀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수정란은 난소에서 배란된 난자가 수란관을 따라 이동하다가 정자와 만나 수정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정자와 난자가 어디서? 요 수란관을 따라서. 그래서 이 배란된 난자라는 말이 있죠. 배란이라는 게 뭐냐면 난소 있죠. 난소에서 난자가 수란관으로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란이 되고 이 수란관에서 정자와 만납니다. 그럼 수정이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란은 이렇게 만드는 수정란은 요 세포 분해를 합니다. 세포 분해를 하면서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즉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수정란이 하나의 개체로 되기까지 모든 과정, 즉 연속적인 모든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 근데 이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난할이라고 해요. 발생 요 초기,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것을 난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날은 체세포 분열입니다.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딸세포가 커지는 시간을 줘요. 그래서 딸세포가 어느 정도 모세포랑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게 없어요. 시기가 없어서 세포 분열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세포의 수는 늘어나겠죠. 하지만 각각의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집니다. 체세포 분열을 하기 때문에 개수는 계속 늘어나요. 딸세포는 계속 두 개씩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지만 이 딸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커지진 않지만 개수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모세포면 얘가 나날을 거치면 계속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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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 이제 개수만 늘어나는 거 이렇게 뭐 계속 개수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각각의 세포는 크기는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크기는 최초 수정란에 비교했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날을 계속 거듭하면서 세포수는 늘립니다. 늘리면 약 한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포배 상태가 되는데 포배는 일단은 이 세포가 엄청 많아요. 세포들이 엄청 많고 세포들이 엄청 많은 상태인데 근데 특이하게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이 빈 공 모양의 세포 덩어리를 포배라고 해요. 포배. 이 포배가 되면 작은 벽에 달라붙습니다. 그거를 착상이라고 하고요. 착상이 이루어지면 이때부터는 임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과정을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배란에서 임신까지 과정인데 하나씩 봅시다. 난소에서 난자가 쭉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배란이라고 했죠. 근데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질을 통해서 쭉 들어온 정자가 만납니다. 난자와 만나요. 난자와 만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수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수정이 된 하나의 세포를 수정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정란이 되려고 하는 순간이죠. 수정란은 어디 된다고요? 수란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주로 수정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계속 뭐예요? 나날을 한다고 했었죠. 나날은 계속 체세포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세포가 두 개 됐다가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두 개가 또 두 개씩 되니까 네 개가 됐다가 각각이 네 개 각각 하나씩 두 개 되니까 얘는 여덟 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또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개수를 늘어나가요. 늘어나가다 보면은 가장 많은 개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를 상실배라고 해요. 상실배. 그리고 상실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포배가 됩니다. 포배. 포배는 어떤 상태가 있습니까?
안이 비어 있는 공 모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포바가 되면 자궁 내벽에 달라붙고 자궁 내벽에 달라붙는 것을 착상이라고 했었죠. 착상. 착상이 이루어지면 임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 이렇게 이제 임신이 됐어요. 착상했어요. 착상. 착상이 되면 일단 태와 모체를 연결하는 태반이 만들어집니다. 태반은 그림 14-19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태하고 연결해주는 태하고 탯줄 연결되어 있고요. 탯줄 연결되어 있고 태반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체하고 태반 연결되어 있고 태반하고 탯줄이 연결되어 있고 이 탯줄은 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아기는 자궁 안에 있는 거고 얘를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태아의 정맥 동맥으로 되어 있고 얘가 이제 탯줄이라고 탯줄이고요. 근데 얘는 이제 모체의 정맥 동맥으로 되어 있고 이 모체의 혈액 사이에 이렇게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탯줄 태아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체 혈액 속에 있는 뭐 산소와 영양소는 이제 누가 가져가요? 태아가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태아는 이제 갖고 가면은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이산탄소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다시 모체 혈액 속으로 보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물질 교환은 확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것을 확산이라고 했었죠. 아무튼 요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이산탄소와 노폐물을 요 태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동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일단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모체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은 직접 섞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좀 알아두세요. 모체의 혈관과 태아의 혈관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직접적으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 교환을 통해서 이제 이 태아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태아가 쭉 성장, 5주부터 해서 뭐 8주, 14주, 20주를 통해서 쭉 성장하는데 약 며칠이 걸리면 밖으로 나오냐면 266일이 지나면 모체 밖으로 나옵니다. 며칠이요? 266일이 지나면 모체 밖으로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 태아라고 하는 거는 약 8주 정도 되면 태아라고 합니다. 왜 태아라고 하냐면 대부분의 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또한 뇌가 활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를 보통 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아라고 합니다. 이게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약 8주 정도를 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5주부터 20주까지 한번 보면 되겠고요. 아까 그 기관이 근데 이제 사람의 기관이죠. 사람의 기관은 좀 발달하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발생 과정에서 각 기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와 완성되는 시간이 좀 달라요. 딱 보면은 알 수 있겠죠.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요 3주부터 해서 38주까지 중추신경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심장 같은 경우에는 3주 중반부터 해서 8주까지 팔 같은 경우에는 4주 초반부터 8주까지 그다음에 뭐 눈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튼 요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완성되는데 걸린 또 시간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 보면 요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2주 끝, 3주 초반에서 만들어지다가 38주 되더라도 다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기관들은 특히 발달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죠. 특히 발달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누가 더 조심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 엄마가 좀 임산부가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가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음, 사람의 발생 과정에서 기관의 발달 시기가 각각 다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팔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만들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뭐 8주에 끝나는데 눈 같은 경우에는 뭐 8과 거의 차이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저기 38주까지 계속 성장하고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정자와 난자의 수정은 수랑관, 수정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정란의 착상은 자궁에서 일어납니다. 착상하기 전에 배를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포배라고 했었죠. 포배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모체와 태아 사이에서 태반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조금 중요하겠죠. 태반에서는 모체와 태아 사이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 물질 교환은 확산이라고 했습니다. 물질 교환이 일어나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태아에서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모체로 전달하여 제거를 합니다.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책에는 없는 선생님 책에만 있는 문제. 추가 문제 봅시다. 산소와 영양소는 어디서 해서? 그렇죠. 모체에서 태아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태아에서 모체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태아가 필요한 거는 산소 영양소고 태아가 필요 없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